핸드라 바이러스 1994년 오스트레일리아의 큰 박쥐로부터 갱주마와 사람에게로. 핸드라 바이러스는 1994년 오스트레일리아 핸드라에서의 갱주마와 사람에게서 최초로 감염을 일으키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바이러스 명칭을 바꿔서 최초의 감염이 발생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소도시 핸드라의 이름을 따서 핸드라 바이러스가 되었다. 이 감염증은 고지 이어서 퀸즐랜드 맥케이에서도 발생했으므로 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 보니까 큰 박쥐 또는 숙주로 밝혀졌다. 큰 박쥐는 4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 방식이 공존이 바이러스가 말과 사람에게 옮겨오면서 깨어져 버린 것이었다. 무엇이? 핸드라 바이러스가 큰 박쥐 감염을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오랫동안 서로 적응하면서 진화했는데 깨졌다는 거죠. 큰 박쥐들이 말과 사람에게 가까이 접촉하고 감염을 일으키게 된 이유는 산림지역이 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대규모 산림개간 정책은 야생동물의 자연서식지를 파괴하고 있었다. 경마는 오스트레일리아 인기 스포츠 종목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도시에서는 매년 대규모 경마대회가 열리고 핸드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핸드라의 외곽에 있는 브리스번의 마구간에서 1994년에 9월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발생한다. 말 21마리가 호흡기 질병을 앓다가 13마리가 죽었다. CS 리오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1995년에 사이언스에 게재했고 표지에는 바이러스의 현미경 사진까지 실렸다.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물생태 연구 더 퀸즐랜드 농축산청의 공동연구에서 신종질병의 빠른 확산과 말과 사람의 동시 감염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질병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퀸즐랜드와 뉴 사우스웨일스 지방정부는 핸드라 바이러스의 주요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 안내와 홈페이지 홍보를 하고 있다. 니파 바이러스는 1998년에 말레이시아에서 박쥐로부터 돼지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은 1998년에서 99년에 동남아시아 싱가포르에서 충격을 주었다. 니파 바이러스의 숙주는 핸드라 바이러스의 숙주와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진다. 다양한 것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다. 폐사율이 2000년대 중증 코로나 바이러스 역습은 사스와 메르스. 사스는 2002년 11월 중국 광동지역에서 시작해서 몇 달 만에 홍콩과 싱가포르, 캐나다 26개국에 확산된 신종 전염병이다. 박쥐가 보기에는 바이러스가 사형 고양이에게 옮겨가고 다시 사람에게 전파된 그 보고가 있다. 한 거죠. 중국 남동부의 광동의 병원에서 신종급성 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생해서 계속 환자가 나오면서 신종질환으로 판정이 된다. 2002년 12월에는 선진에서 한 요리사가 허이안시의 병원을 찾아온다. 2003년 1월 중산을 방문했던 환자 조조평은 해물도매상이었는데 1월 말에 광저병원에 2일간 머물렀다. 2003년 2월 15일에 사스는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넘어갔다. 리우지언론 교수와 같은 호텔에 904회에 머물렀던 캐나다 국적의 78세 할머니는 감염된 채 2월 말에 토론토로 가서 수백 명을 감염시킨다. 그 중에서 31명이 사망했다. 할머니도 토론토에서 사망, 그의 아들도 죽었다. 당시 감염자 중에는 46세 필리핀 여성이 있었는데 부활절 휴가 때문에 필리핀 루손 섬으로 가서 쇼핑을 했다. 과정에서 사스를 확산시켰다. 메트로폴리탄 호텔에서 리우지언론 교수의 건너방에 묵었던 48세의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조니체는 베트남 하노이로 가서 사스 증세를 보이게 된다. 그의 노력은 베트남에서 사스 발병 확산을 막고 팬데믹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서 수많은 목숨을 구하는 데에 기여했다. 그러나 하노이에서 방콕으로 향하던 비행기에서 고열이 나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학회 강연을 하지 못한 채 응급실로 향했다.
우리만의 환자인 체에는 병원 의료진 38명을 감염시키고 20일 만에 사망했고 사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호흡기로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킨다. 감염 경로는 사스 환자가 기침이나 저치기를 할 때 그 말을 할 때 나오는 침방울 등 호흡기 비말이다. 사스의 전복기는 보통 4일에서 7일이고 길게는 10일 정도이다. 홍콩대학교 말릭 페이리스 연구진은 사스 감염 원인을 밝혀내고 그와 동시에 미국과 유럽에도 발표가 나왔다. 2003년 4월에 타임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800여자로 된 이 편지는 베이징 301 병원의 공안군 부대 소속 외과 의사인 장한영이 보낸 것이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중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알려졌고 2003년 3월 12일에 WHO는 글로벌 사스 경보를 발효했다. 국제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특정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인 경보와 대응을 시작한 것이다. 바이러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학생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현재서는 위험하다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환자는 7일간 고열, 기침, 가려, 호흡 곤란을 겪었다. 2012년 9월에는 자키는 영국의 온라인 또한 4월에 요르단에서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2명이 사망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이 바이러스는 처음에는 HCOV-EMC라고 불리웠다. 이 감염병은 2012년 2013년에 중동 지역에 많이 발병했기 때문에 처음에 중동판 사스라고 했다. 또 사우디, 오만 등등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아시아 독감은 1957년 인플루엔자 팬데믹은 아시아 독감 팬데믹이라고 불리운다. 60년대에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를 일으키는 항문 소변이가 일어나 소변이가 작은 변이가 1957년 초 중국 전역에 퍼졌던 H2N2 바이러스는 그해 여름 미국에 상륙한다. 홍콩, 러시아 독감 등등 조류 독감, 돼지 독감 결핵은 19세기형 사형선 거라고 2008년에 영국 런던 대학교와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의 연구진이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박테리아가 진화를 하면서 계속 인간과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결핵균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다. 결핵균은 또 폐, 흉막, 척추, 신장, 위, 소장, 대장, 뇌, 림프절을 공격한다. 이들 조직을 분리하는 효소를 분비해서 결국 조직을 파괴시킨다. 근육 조직은 물론이고 뼈와 관절, 뇌 등 모든 장기를 파괴하고 전신의 통증을 유발한다. 결핵의 치료제를 개발한 것은 19세기 과학의 획기적인 성취였다. 1882년 로베르토 코우는 결핵이 박테리아에 의해서 전염병임을 밝혀냈다. 코우가 관찰한 결과 결핵균은 지질이 많은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굵기는 이렇게 결핵 치료제는 스트립토마이신, 카나마이신 등등 결핵 치료에는 두 가지 난제, 즉 치료의 부작용과 균의 변이 발생으로 약제의 내성을 갖는 균으로 진화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결핵 치료는 보통 6에서 9개월간의 소중 치료를 마친 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왕조의 질병은 조선 왕조 왕들의 질병은 실록에 보면은 조선의 25명 왕이 평균 수명은 46세였다. 중풍, 폐렴, 당뇨, 매도, 출혈사, 복상사, 치매 등 왕들은 여러가지 질병으로 세상을 하직했다. 피부병도 많아서 12명의 왕은 종기로 고생하다가 죽음을 맞기도 했다. 왕의 임시에 거쳐인 행궁 가운데 온양, 온천, 행궁에는 부병을 앓고 세종, 세조, 현종, 숙종, 형조가 장기간 요양했다는 기록이 있다. 2014년 고궁박물관 공동기획으로 조선왕실 생로 영사 전시회가 열렸다. 정제는 젊어서 의학서적을 탐독했고 전문가를 할 정도로 의술에 능통했다. 정제는 조부인 형조의 병석을 10년 동안 지켰고 수민묘전이라는 책을 변했다. 이 서책은 백성을 살리는 심의원 처방을 수록한 것으로 허준호 동리 보감에서 도가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질병의 증상과 치료법을 정리한 책이다. 조선에서는 국왕의 명에 따라서 의방, 여치 등의 의술을 계속 편찬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태종시 8년에 성령 대군종이 완두창에 걸려 죽었다는 기록이 있다. 17세기 초의 허준은 전주도 의서인 두창지별을 표현한다. 숙종조예에서 영조시대에 국왕전담의 내의원에 전주도 치료를 맡은 의원이 배치되었다. 왕실병, 혈우병. 이 절에서 병원치의 감염은 아니지만 대대로 물려받게 되는 유전병인 혈우병 사례를 간략히 살펴본다. 혈우병의 최초의 유전자 보인자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다. 그 이전에 영국 왕조의 계보에는 혈우병이 없었다. 여왕은 알버트 왕가의 사이에서 9명의 자녀를 두었고 딸 셋이 유전자 보인자, 아들 하나가 혈우병 환자였다. 이들이 여러 왕실과 광범위한 혼맥을 이어가며 혈우병을 퍼뜨린 것이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혈우병으로 촉진된 로마노프 왕조의 몰락이었다. 빅토리아 여왕의 외손녀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와 결혼해 왕비가 된 것이 발단이었다. 러시아 왕조는 이 결혼을 반대했으나 둘의 사랑이 깊었다. 부부는 딸넷을 낳은 뒤에 왕위를 계승을 외아들 알렉세이를 낳고 기뻐한다. 그러나 그가 혈우병 환자임을 알게 된다. 알리사는 황태자를 과잉 보호했고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악한 심령술사 라스푸틴에게 현혹되어 치명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라스푸틴은 온갖 사악한 행위로 왕실에 대한 민심을 이반시키고 황제의 결정까지 좌지우지하게 된다. 결국 암살을 당하지만 그의 만행은 러시아 혁명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황제의 가족은 볼셰비키의 손에 1918년에 총살당하고 말았다. 혈우병에는 A형이 많은데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유전자 가위 수술로 잘라내 뒤집으면 치유가 가능하다. 그 가능성을 서울대학교 김진수 교수팀과 연세대학교 김동욱 교수팀이 처음으로 동물실험에서 입증했다. 혈우병에 걸린 9마리 생쥐로 실험한 결과 3마리가 왕치되었고 나머지는 죽기는 했지만 훨씬 오래 살았다. 이렇듯 유구한 전통의 로마노프 왕조를 몰라시킨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유전병이나 21세기 문명을 패닉에 빠지게 하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의과 공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러나 질병이 발생 이후에 대응이 못지않게 복합성 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예방의학이 중요하다. 그렇지, 예방의학이 중요하다.